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깃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화입니다. 오늘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 화성 편에서 한 가지 허버트 조지 월슨의 우주전쟁 출판 연도를 원래 1898년인데 제가 그 방송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1989년도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얘기상 사실 1898년이 맞죠. 예전에 했던 거니까 그거 이제 정정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 행성 여행의 네 번째 시간. 자, 오늘은 우리 지구를 지켜주는 듬직한 독수리 형제가 아니라 큰형 같은 행성, 목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목성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레스라는 외행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는 작다라는 외놈할 때 외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나름 행성으로 좀 대우를 해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행성으로 조금 이제 부족하다 해가지고 외행성으로 이게 자격이 좀 낮아진 그런 이제 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성 이야기 하다가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세레스라는 이제 듣보잡 같은 혹성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거는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 수학 특집편에서 잠깐 이게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티티우스 보드의 법칙 혹시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신기한 수학적 법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던 시간이 한 군데 한 번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태양계의 행성의 위치에도 신기한 이상한 수학 법칙이 숨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드렸었죠. 잠시 이제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의 거리를,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게 뭐냐면 4에다가 3의 기하급수를 더하는 식으로 행성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규칙을 티티우스라는 사람하고 보데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발견을 해서 이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이 티티우스 보데의 법칙으로 이제 각 행성으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제 가장 가까운 수성의 경우에는 맨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서 4,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4의 거리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은 금성이죠. 금성은 4에다가 3을 더해서 7, 그렇게 되죠.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4에다가 3의 2배수인 6을 더해서 10,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화성은 4에다가 3의 4배수인 12를 더해서 16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계산해 나가면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이제 위치가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측에 의해서 미리 거리를 알고 있던 토성까지의 행성들과는 다르게 그 전까지는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이 천왕성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이 티티우스 보드의 법칙으로 미리 위치를 예상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쪼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천문학계에서도 이제 이 법칙에 대해서 나름 이제 신뢰성이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죠. 물론 왜 그런지 왜 이런 수식대로 행성이 위치하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죠 사실. 그런데 이 티티우스 보드의 법칙에는 한 가지 이제 허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원래 계산대로 한다 그러면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또 하나의 순번이 이제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다들 아시고 계신 것처럼 화성 다음의 행성은 이제 목성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무런 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700년대 말에 여러 이제 천문학자들이 아무래도 이 위치 이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행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티티우스 보드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조직적으로 이제 행성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위치의 행성 궤도를 24등분을 해서 각각 24명의 천문학자가 자기 영역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탐색하기로 팀을 짠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제 팀을 짜는 와중에 이태리의 한 천문학자가 아주 우연히 바로 궤도를 돌고 있는 세레스라는 작은 혹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즉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 이 티티우스 보드의 법칙에서 예측된 바로 그 위치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낸 거죠. 발견 초기에는 이 티티우스 보드의 법칙의 완전성이 증명되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세레스를 태양계 5번째 행성으로 취급을 했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태양계 행성의 자격을 좀 더 이제 좀 세밀하게 이제 정의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외행성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더 이상은 이제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정상적인 행성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태양계의 그 행성이 되려면 이제 3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완벽한 구형의 모습을 띄어야 합니다. 어떤 천체가 사실 이제 완벽한 구형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면 자신의 그 구성 성분을 동그랗게 뭉칠 만한 그 남들이 충분한 중력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질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구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질량은 달의 한 1%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달의 질량이 지구의 한 1% 정도 되니까 최소한 지구 질량의 한 10,000분의 1 정도 이상만 되면 구형을 나름대로 이룰 그 최소한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조건은, 이게 뭐 좀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뭐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바로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2번째 조건이죠. 물론 이제 다른 행성의 위성인 경우에는 이제 뭐 제외가 되겠지만 말이죠. 이 세레스는 사실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지름이 달의 한 4분의 1도 되지 않게 되게 작기 때문에, 이게 뭐 언뜻 보기에는 이제 되게 작지만 턱걸이로 이제 간신히 아주 최소한의 질량을 보유해서 나름 그 구형의 모습을 이제 띠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른 행성의 위성은 이제 분명히 아니지만 태양을 공전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그 2가지 조건을 이제 충분히 만족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태양계 행성의 자격 조건 3번째가 더 붙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세레스는 행성이 이제 아니게 됩니다. 그 3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 이게 이제 바로 자신의 공전 궤도에 있는 다른 천체들을 모두 흡수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공전 궤도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만의 길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권리적되는 애들이 이제 없애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세레스의 공전 궤도에는 이 세레스 말고도 수많은 천체가 아주 동일한 공전 궤도를 같이 이렇게 그 공유를 하면서 태양을 이제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레스는 이제 그런 애들 중에 가장 큰 애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다시 얘기를 하면 화성과 목성 사이, 그리고 이제 티티우스 보드의 법칙에 의해서 예측된 태양계 5번째 행성의 위치에는 이게 뭐 제대로 된 그 행성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자잘한 소행성들이 수없이 많이 이제 흩어져서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예상하기로는 한 수백만 개의 조그만 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곳을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 이 소행성대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 원래 이제 행성이 있었는데 가까이에 있는 목성의 중력 때문에 이게 이제 부스러져서 지금의 이제 소행성 집단을 형성했다라는 이제 이론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이 최근에까지의 그 관측에 의해서 그 소행성대의 그 모든 조각들을 다 합한다고 해도 이게 뭐 기껏 해봐야 그 달 질량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는 이게 뭐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뭐 채 다른 행성으로 흡수되지 못한 어떤 찌꺼기 정도일 거라는 쪽으로 이제 공론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행성 때 안쪽은 태양으로 이제 흡수가 되고, 이제 요 소행성 때 바깥쪽은 이제 목성이 쫙쫙 이제 흡수가 되었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수백만 개의 돌 조각들이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살짝 궁금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를 비롯해서 보이저호 뭐 이런 그 탐사선들이 화성을 지나서 목성, 천왕성, 명왕성까지 쭉 이렇게
탐색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런 탐사선들이 이 수많은 수백만 개가 되는 이 소행성대를 이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을까? 이게 뭐 영화에서처럼 우주를 떠도는 그 소행성들을 살짝 이렇게 샥샥샥샥 피해가면서 날아갔을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 뭐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이 수백만 개의 소행성들이 있긴 하지만 그 공전 궤도 역시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이게 뭐 말이 소행성 대 그래가지고 이제 띠같이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영화에서처럼 이제 우주 공간을 이제 뭐 일부를 이렇게 꽉 채우고 뭐 이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백만 개라고 해도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 사실 뭐 별거 아닌 뭐 코끼리 비스켓 같은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뭐 비행선이 이제 이 소행성 대를 통과하면서 여기가 소행성 지구대구나 이렇게 느끼기는 사실상 되게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아니 뭐 사실 그 소행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부러 뭐 계산을 막 되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뭐 궤도를 수정을 해가지고 뭐 맞춰야 될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탐사선을 쏘아보낸다고 해도 소행성 때를 이제 어떻게 통과해야 하나 뭐 이런 따위의 걱정은 사실 뭐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막 쏘아댔다고 하던 것 같습니다. 자, 목성 에피소드 시간에 이제 목성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 이건 뭐 세레스 얘기만 이제 중구장창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번 주제들이 뭐 태양계 행성들에 대한 이야기고, 비록 지금은 이제 외행성이지만 적어도 이제 예전에는 행성으로 불렸었던 왕년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세레스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좀 뭐해서 잠깐 뭐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레스라는 작은 혹성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데, 요게 잘하면 목성 앞 순번의 그 행성이 될 수 있었다. 요 정도로만 이제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인 목성 이야기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성은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태양계의 5번째 행성으로서 태양계 행성 중에서 이제 가장 크고 무거운 뭐 그런 뭐 덩어리입니다. 지구보다 지름이 한 11배 정도 된 큰 행성인데, 지름이 이제 11배니까 이제 부피는 항상 이제 세제곱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1300배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커다란 덩치로 주변의 기체를 쫙쫙 이제 끌어모아서 가스형 행성을 이제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체의 비율이 이제 높기 때문에 부피 자체는 이제 지구의 뭐 1300배이긴 하지만 질량은 이제 대충 한 300배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도의 크기도 사실 뭐 행성치고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태양계 행성들에는 이제 뭔가 신기한 특징들이 하나씩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목성은 사실 그 존재 자체가 바로 그 신기한 뭐 이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목성과 같은 이런 이제 가스형 행성의 그 생성 환경을 보면 사실 이제 우리의 목성 같은 행성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엄마별이랑,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태양이죠. 엄마별이랑 덩치가 이제 비슷하게 커져서 처음부터 이제 같이 불타오르는 이런 이제 항성이 되던가,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엄마별에 붙어서 가깝게 공전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목성은 이 커다란 덩치를 유지를 하면서도 태양으로부터 아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뭐 이런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목성의 공전 궤도는 이게 완벽한 원형을 이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궤도 역시 요것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 지구 역시 사실 이제 목성 덕택에 아주 이제 얌전한 태양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공전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적당한 거리에서 이제 강력한 중력을 갖고 공전하는 이 목성 때문에 태양계로 들어오는 수많은 소행성들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이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태양계는 이제 생성 초기에 수많은 그 돌 조각들이 이제 떠다니는 아주 그 지저분한 아주 뭐 정리가 안 된 뭐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이제 요 애기 태양이 이제 흘러 들어오면서 태양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수천만 년에 걸쳐서 이제 태양계를 이루는 이 수많은 돌 조각들이고 뭐 가스 이런 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제 합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큰 덩어리들이 지구와 같은 그런 이제 암석형 행성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태양계 바깥쪽에서 수많은 조각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태양으로 이제 몰려 들어오고, 당연히 이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과도 이제 수없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이제 소행성 크기만한 것부터 뭐 짜잘한 것까지 뭐 지금도 사실 뭐 지금도 끊임없이 태양 쪽으로 이제 모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과거에 그 지구를 지배했던 그 공룡들을 멸종시킨 것도 그런 이제 소행성 중에 하나였고, 지금의 이제 달 또한 커다란 소행성과 이제 충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처음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억 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정말 어쩌다가 한 번 정도 뭐 이렇다면 이제 뭐 어찌어찌 버티겠지만, 이게 만약 뭐 수천 년 단위로 이런 그 소행성들이 막 떨어진다 그러면 지구상에 사실 이제 생명체가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제 살아남기는 아주 어려웠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목성이 이 지구의 생명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크기의 이런 소행성들을 지구 바깥쪽에서 완벽하게 쉴드를 쳐서 이제 가드를 이제 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이 같은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 최근에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 1994년 약간 20개 정도의 커다란 운석으로 구성된 그 슈메이커 랩이라는 이제 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혜성은 태양계 바깥쪽에서 유입되어 가지고 이제 태양 쪽으로 막 이렇게 날아오다가 목성의 중력권에 잡혀갖고 목성과 이제 충돌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조각들 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이제 거의 뭐 3km에 육박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만약 이제 이 운석이 지구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나름대로 엄청난 그 심각한 사건이 되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지구는 뭐 이런 해성을 끌어당길 만한 뭐 중력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실제 뭐 충돌할 확률이 뭐 그다지 높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목성이 그 월 앞에서 이제 카바를 쳐줬을 때하고는 어찌됐든 분명 뭔가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제 그 목성이 그 우리 지구를 지켜주는 아주 듬직한 형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이 슈메이커 레비 해성의 그 목성 충돌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목성의 비밀 몇 가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됐었는데, 이 해성과 목성의 충돌에서 발생한 그 충격파의 그 전달 속도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목성의 구성 성분을 이제 분석할 수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그 결과 그 전까지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목성의 그 구성 성분은 태양과 상당히 다르다는 그 사실이 요때 이제 밝혀지게 되죠. 원래 이제 행성계에서 이제 가장 큰 그 가스형 행성은 대개 이제 그 엄마별과 비슷한 이제 구성 성분을 갖고 있는 게 자연스럽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 항성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게 뭐 따로 떨어져 나간 가스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이제 가스형 행성이니까 아마 그런 이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성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태양과는 조금 좀 사뭇 다른 그런 이제 구성 성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심심하면 자주 맨날 써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외계 행성에서 큰 행성이 하나 날라와서 또 이제 꽝하고 부딪히고 뭐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자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이게 웬만한 크기는 절대 아니 이 엄청난 덩치를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게 날라온 행성이 아주 완벽한 원형인 공전 궤도를 갖고 있다, 요것도 이제 좀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목성은 이제 이게 존재 자체가 아주 신비로운 이제 그런 행성이라는 말밖에는 이제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조금 이제 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목성은 이제 가스형 이제 행성입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수소하고 이제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심부에는 이제 조금 딱딱한 고체액이 있을 가능성도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뭐 설사 우리가 이제 탐사선이 날아간다고 해도 이게 뭐 착륙할 만한 이제 땅이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게 한 150km에 달하는 대기를 뚫고 깊이로 그걸 이제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액체로 변한 그 액체 수소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액체 수소 바다의 깊이는 대략 한 4만 km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구의 지름이 한 13,000km 조금 안 되니까 그냥 지구가 퐁당 하고 이제 빠져버릴 만한 그런 깊이의 그 엄청난 바다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목성의 공전 주기는 11년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지구보다 이제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공전 속도는 이제 뭐 대충 이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자전 속도가 이제 무지무지기 빠른데 목성은 10시간 만에 이제 한 바퀴가 돕니다. 지구보다 지름이 11배가 더 크니까 자전 길이로 따지면 한 120배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은 오히려 반도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무려 초속 12.6km에 달합니다. 시속이 아닙니다. 이거 초속입니다. 초속 12.6km. 이거 정말로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죠. 이게 뭐 예상하기도 감도 잘 안 옵니다. 사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엄청난 자전 속도 때문에 그 목성의 표면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엄청난 속도의 폭풍이 태풍 같은 거죠. 이제 폭풍이 끊임없이 이제 몰아치고 있는데 이런 폭풍 속에서 이제 대류층의 그 절묘한 충돌로 인해서 지구의 그 태풍과 같이 이렇게 이제 원형의 그 폭풍 덩어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치 목성의 눈과 같이 보이는 대적반이라고 불리우는 목성 특유의 폭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기에 보면 이렇게 태풍하면 동그란 거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가스형 그 행성에서도 이제 목성에서만 관찰되는 이 대적반은 이게 이제 1800년대에 목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휘몰아치면서 존재하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 울트라 슈퍼 초거대 폭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폭풍이 이제 얼마나 크냐면 이제 처음 발견 당시에 대적반의 지름이 약 4만 km가 넘었으니까 이게 뭐 지구만한 행성이 3개가 들어가도 이게 뭐 남을 정도의 크기라는 거죠. 300년이 지난 지금은 이게 나름대로 상당히 쪼그라들어서 처음 그 발견했을 때에 비해서는 한 절반 이하로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뭐 그래도 이제 사실 스틸 이제 엄청난 큰 그 폭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 이 대적반을 관측했을 때 이 사실 뭐 사람들이 이제 이게 폭풍이라고는 이제 사실은 뭐 상상도 못했죠. 그도 그럴 게 이게 뭐 너무나도 이제 엄청난 크기의 반점이 이게 뭐 금방 없어지지도 않고 그 모양 그 크기 그대로 계속 존재를 하니까 이걸 뭐 폭풍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사실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이저 2호가 이제 근접 촬영을 통해서 이게 태풍과도 같은 구름 덩어리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 이제 목성은 지구에서도 이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탐사선을 보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사실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그 거리의 한 7배 정도가 달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또 이게 뭐 그렇게 이제 똑바로 날아가는 것도 이제 무지하게 먼 거리인데 그렇게 이제 멀리 있는 목성에 그것도 목성 궤도에 올라타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게 뭐 크게 이제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가야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목성의 공전 속도를 이제 따라잡으려면 또 다른 행성의 중력을 또 이용하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스윙바이 방식을 이제 사용해야 되고 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이 이제 따라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목성까지 그 탐사선을 보내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몇 년 단위의 어떤 그 긴 시간을 당연히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최초의 그 목성 탐사선이 이제 갈릴레오 역시도 목성까지 날아가는데 거의 한 6년 정도가 걸렸죠. 6년 정도가. 물론 이제 목성 궤도에 올라타지 않고 살짝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제 좀 당연히 좀 빨리 갈 수 있긴 합니다. 갈릴레오 이전에 목성을 그 탐사했던 그 파이오니어호라든가 뭐 보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죠.
물론 이제 이런 탐사선들은 이제 목성만을 조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성을 포함해서 목성 그 바깥쪽에 있는 태양계의 그 외행성들을 이제 또 외행성이니까 뭐 천왕성, 명왕성 이런 것들 외행성을 이제 두루두루 조사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궤도를 뭐 잘 계산해서 이제 적당하게 목성을 살짝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목성을 관측을 했었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날아간 이제 보이저 1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목성까지 도착하는데 뭐 1년 반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사진 몇 장 빡빡빡 찍는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다음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아마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목성을 스쳐 지나간 이제 보이저 1호는 2012년도 그 태양계의 이제 제일 끝이라고 볼 수 있는 태양 권계면에 이제 도달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남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태양계 바깥쪽에 성간 공간 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터스텔라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이제 목성을 관측한 탐사선은 미국이 이제 1989년도에 발사한 갈릴레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이 갈릴레오호는 이제 목성의 공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금성과 지구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못한 3번 하면서 이제 3번의 스윙 바이를 통해 가지고 가속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은 시간을 뺏겨 가지고 결국 이제 목성 궤도에 안착하는 거기까지는 6년이 이제 넘게 걸리는 게 되죠. 그 후에 이제 8년 동안 목성 궤도를 이제 계속 돌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측을 실행한 뒤에 지난 2003년도에 이제 목성으로 추락을 시켜서 이제 파괴시켜 버리는 것으로 임무가 완료가 됐죠. 근데 이제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목성으로 이제 떨어뜨려서 굳이 이걸 뭐 파괴시킬 필요가까지나 있었나 하고 이제 조금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갈릴레오를 파괴한 것은 이 갈릴레오가 이제 목성의 위성에서 바다의 그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만에 하나 그 목성의 위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이제 수명이 다한 갈릴레오가 그 위성에 이제 추락할 경우 요때 이제 지구에서부터 달고 간 세균 같은 것들이 이제 전파되어서 그 위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게 어떤 그 다른 어떤 나쁘든 좋든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뭐 이 같은 시나리오가 성립을 하려고 그러면 이 수명이 다한 갈릴레오가 목성의 그 위성과 충돌을 해야만 하고 또 그때까지 탐사선에 묻어간 지구의 세균이 생존해야만 한다. 뭐 이런 조건이 이제 두 개가 이제 다 따르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죠. 뭐 그렇지만 뭐 사실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뭐 좀 미국 애들이 좀 유난을 떠는 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위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사실 이제 목성은 태양계의 행성들 중에서 위성이 이제 가장 많은 그런 이제 행성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위성만 해도 이제 80개가 넘게 되는데 뭐 이제 아마 자잘한 것까지 합한다 그러면 뭐 사실 뭐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른 행성들의 위성은 이제 처음에 행성이 생성될 때 함께 이제 생성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주변에 이제 떠도는 혜성이라던가 아니면 외계에서 유입되는 운석 같은 것들도 이제 강력한 중력으로 얘가 이제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 위성으로 그냥 삼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이라고 해도 뭐 대부분 이제 지름이 한 수 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이제 대다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옛날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기가 이제 직접 제작한 망원경을 가지고 처음 발견한 4개의 위성은 나름 이제 덩어리가 좀 크기가 좀 되는 그런 애들입니다. 갈릴레오는 이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한 뒤에 이 지동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조금 이제 해상도가 높은 지금도 이제 개인용 그 천체 망원경으로도 이 4개의 위성은 이제 실질적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 4개의 위성을 이제 크기 순으로 제가 이제 말을 하자면 이렇게 되죠.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오, 유로파 이렇게 이제 4개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름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왜 목성의 4대 위성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붙여졌는지 금세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자, 가니메데부터 이제 유로파까지의 그 이름은 모두 그 제우스의
애인들의 이름이죠. 그 목성의 영어 이름이 주피터 아닙니까? 주피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인 이제 제우스의 영어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성에 딸린 위성은 목성의 이제 애인과도 같다. 이제 뭐 이렇게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이 네 개의 위성은 모든 그 행성 중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목성의 위성답게 얘들 또한 크기도 이제 만만치가 않은데 가장 큰 이제 그 가니메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 이게 뭐 말이 위성이지만 위성 주제의 행성인 그 수성보다도 그 크기가 더 큽니다. 근데 위성치고는 유별나게 큰 이제 우리 지구의 달과도 비교해도 당연히 크죠. 근데 사실 이제 이 4대 위성 중에 가장 작은 유로파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모두 다 달보다는 이제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SF 작품들에서 이제 이 목성의 위성들의 혹시 이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떡밥들이 이제 계속 간혹 제시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가 바로 이 4대 위성 중에 가장 작은 그 유로파에서 바다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절대 아닌 것 같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뭐 미생물 정도 이런 게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이제 우주적인 외로움을 조금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쨌든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그 만에 하나 아니 뭐 수천만 뭐 수억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이 갈릴레오에 딸려간 지구의 그 세균이 유로파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유로파를 탐사하러 갔을 때 이게 원래 유로파에 살고 있었던 생명체인지 아니면 지구에서 묻어온 생명체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뭐 조금은 좀 더 작동이 가능했던 이 갈릴레오를 무리해서 목성으로 이제 떨어뜨려 버린 거죠. 이 갈릴레오의 파괴 이후에 다음번에 그 목성 탐사선이 이제 다시 발사되기는 했습니다. 역시 이제 뭐 이 또한 그 미국의 주노라는 탐사선인데 이미 지난 그 2011년에 이제 발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열심히 목성을 향해서 이제 날아가는 중이죠. 아마도 뭐 내년 말쯤에는 그 목성 궤도에 이제 안착할 것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긴 하는데 뭐 혹시 모르죠. 이번엔 뭐 좀 더 자세한 어떤 탐사를 통해서 그 목성의 위성에서 뭔가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이제 발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내년 말쯤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목성의 위성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열심히 탐색하는 것과는 다르게 목성에서의 그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부터 아예 이제 관심을 이제 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호도 그냥 목성으로 떨어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목성이 가스형 행성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이제 살기 아주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도 뭐 한 이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금성이 사실은 뭐 생명체가 살아남기 힘든 거의 뭐 불지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금성조차도 이 목성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이 목성이야말로 정말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극한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건 이제 바로 그 엄청난 자기장하고 방사능 때문입니다.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그 목성의 자전 속도가 이제 매우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구의 200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나게 막 빨리빨리 도는 거죠. 게다가 이제 강력한 중력으로 그 이온화되어서 전기를 띤 이 수소기차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은 이 엄청난 자기장이 발생해서 이 자기장과 함께 주변으로 강력한 방사선까지 이제 방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방사선이 이제 어느 정도냐? 이것도 이제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 이게 뭐 무려 35,000 시버트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버트라는 단위가 좀 생소하죠. 이게 이제 방사능 단위인데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터진 그 후쿠시마 원자로 있지 않습니까? 저 쓰나미 왔을 때 그 후쿠시마 원자로 근처에서 검출된 방사선이 약 2시버트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 한 수십 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웬만한 단백질이 이제 녹아내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100시버트도 아니고 이게 뭐 35,000시버트라니까 이거 뭐 이런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뭐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모든 이런 생명체들은 이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그대로 그냥 녹아내려 버리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이게 기계로만 작동하는 탐사선이라고 그런다고 하면 뭐 어느 정도는 뭐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 아시죠? 이제 목성의 그 중력이 뭐 절대 만만치 않다는 걸 이제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위치보다 조금 더 가깝게 목성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바로 목성의 그 중력권에 잡혀가지고 그대로 끌려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냥 완전히 짜부가 되는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이게 뭐 사실 그 수소 폭풍 속에서 어떤 생명체가, 그런 엄청난 그 폭풍 속에서 어떤 생명체가 사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설사 살아있다고 해도 그걸 뭐 확인할 방법도 사실 뭐 전혀 없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태양계의 다섯 번째 행성 목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외부의 위협을 적당히 이제 걸러주는 정말 그 큰형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일체의 접근을 불허하는 아주 그 엄청 위험이 있는, 나름 그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목성의 이름으로 그 최고의 신인 그 제우스의 이름을 붙인 것도 뭐 어찌 보면 아주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목성의 존재가 지구에게, 아니 우리 인류에게 정말 크나큰 행운을 준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목성에 대해서 뭐 적어도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들려드린 요 정도의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 지구를 지켜주는 것이 독수리 오행제가 아니라 목성이라는 사실을 아시면서 또 목성에 또 나름대로 체면을 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멋쟁이 행성인 토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